투자의 목적은 수익 추구이며 투자의 목표는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 후 높은 거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식을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곧 그것이 예술적인 성공 투자일 것이다. 당신은 매수 실력은 어떻습니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라면 어떨까요? 머니케어 뉴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과 함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장세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쏘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주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리포트 드렸던 내용들을 공략할 포인트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들이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리포트 드리거나 또 오투정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계속 음봉 달고 내려오는 내용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지금 실적 발표 시즌에 저점을 찾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면밀하게 좀 바라보시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시그널들 들어올 때 그때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종목을 또 선택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 의견에 동의가 좀 되십니까? 자, 오늘도 진행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쨌든 차익 실현이 궁극적으로는 목적입니다. 주식 투자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 자체는 그렇고,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매수 목표, 또 매도 목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플랜이죠, 그런 것들은. 플랜과 우리가 그냥 목적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화전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릴 텐데요. 자화전자는 LG노텍에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좀 보셔야 되는 건, 자화전자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고 꽤 오래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쿼터가 가장 실적이 안 좋은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3분기, 4분기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2분기 실적도 별로 안 좋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새롭게 또 투자 발표도 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오버행 크게 떨어졌습니다. 원래 이 종목은 또 그렇게 움직이는 또 것이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차익 실현을 노리기 위해서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노션 같은 경우 다시 이야기 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좀 일찍 사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바로 급하게 덤비게 되면 우리가 나중 구간에 매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도 매수하신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나,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또 오래 걸리고요. 매수하고 난 다음부터 시간이 어떻게 돼요? 아주 천천히 가죠. 언제까지요? 주가가 오를 때까지. 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날부터는 시간이 상당히 더 빨리빨리 갑니다. 그런 것들이 투자에 대한 심리, 이런 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조금씩 내공을 쌓아 나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화전자는 꼭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스마트폰 관련돼서 인터플렉스라든지 KG바텍, IMT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접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애플향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들이 높고, 그거에 연동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스마트폰 관련돼서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애플이 또 AI 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대체 수요가 상당히 늘겠다라는 과정이 나타나면서 LG노텍 주가는 상당히 달리고 있습니다. 본디즘의 경쟁력은 액추에이터잖아요, 요거. 그래서 LG노텍하고 자화전자가 공급을 하는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향, 중국향, 애플향 다 매출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올해 최고 예상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화전자 스스로도 그렇게 발표한 내용이고요. 이것들은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자화전자 리포트를 커버링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비슷하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만 보세요.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EPS라든지 매출 이 부분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요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것을 그대로다 생각을 해서 말입니다. 올해 만약에 PER 12.8 정도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EPS를 요
3,103원 요걸 갖다 계산하게 되면 4만 원 정도의 목표가가 나오는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목표가대로다가 거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현재 주가는 얼마입니까? 그죠? 24,000원, 5,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만 원만 올라가도 상당히 높은 우리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35,000원까지만 가져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3만 원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충분히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스마트폰 관련된 투자를 할 때 특히 3분기에서 여러분들 타겟 볼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남았겠습니까? LG노텍, BH, 자화전자 뭐 이 정도 수준밖에는 없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직 주가가 바닥에 있는 것은 자화전자다. 그런데 자화전자는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물론 뒤에서도 이야기 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2분기에서 실적이 가장 안 좋은 구간이다. 올해 들어서.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수급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올 상황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쯤 그즈음에서 이제 야 여기 실적은 괜찮대라고 하면서 엄청난 또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 기다리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물량을 좀 많이 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승부를 낼 때는 또 우리가 내용을 갖다가 보고 가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시간을 주고 왜 원하는 수익률이 50% 정도 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4, 5개월 기다려주는 것들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수익률을 내면 낼수록 어때요?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우리 이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 드린 지가 제가 최초로 이야기 드린 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지금은 가로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2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사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의견은 동의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보면 이야기 다시 리뷰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대부분 또 깜빡하고 계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포트폴리오가 비어 계시다고 하면 이 자화전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이던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다른 건 안 보고요. 여기 뒷부분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지금 2분기가 여기 가장 안 좋죠? 요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 뒷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영업이 크게 늘어나고, 여기 매출도 똑같죠? 이거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지금 이 쿼터에서 어떻게 돼요? 1쿼터 대비해서 상당히 QOQ 대비 감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안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 5, 6, 그러니까 7월 초까지, 지금까지는 잘 안 올라야 되는 게 극히 정상인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3쿼터, 4쿼터에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매출표를 한번 보세요. 지난해 대비 어떻습니까? 거의 100% 가까이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은요, 여기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자, 이걸 왜 주식 주가로 봐주지 않아야 되냐? 그럴 만한 이유는 없다. 아무리 뻥을 쳐도 말입니다. 100% 이상 뻥을 치는 건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볼 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수주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리 우리가 수주를 받아놓은 내용들이 없다고 하면 가이던스 내놓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자화전자에서는 저는 스트롱 바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내용들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때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저는 물량도 담아갈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쿼터에서 실적 그대로 다 올라오잖아. 실적 나오니까 주가 올라왔다가 2쿼터 안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주가가 내려와서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쿼터, 2쿼터에 나온 매출, 이거의 원가 4배 정도가 말입니다. 3분기, 4분기에 나오는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돼요? 어쨌든 애널리스트는 4만 원 보고 있습니다. 저는 3만 5천 원 정도까지 맥스. 그리고 1차적으로는 3만 2천 원 이 정도까지는 보고 과감하게 한번 여러분들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일단 쭉 주가가 올라가고 달리고 있는 과정, 그리고 여기 매물이 엄청 쌓여 있는 부분에서 매수량 상당히 많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기관 물량이나 뭐 외국인 물량 이런 부분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투자 포인트 꼭 잡고 이거 지금 주가가 내려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인지 알잖아요. 주가가 지금 안 오르고 있는 사유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런 데이터를 보고 매수를 안 할 만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안 한다고 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 애플폰이 새로 나왔는데 작년보다 안 팔릴 거래 아니면 뭐 글쎄 그냥 쏘쏘할 거래 뭐 그렇게 이슈가 될 것 같지 않대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글쎄요 뭐 그럼 하지 말으셔야죠.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다 치고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반대입니다. 분명히 AI 폰 나오게 되면 대체 수요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뭡니까? 바로 LG노텍이 주가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달리는 말 올라타실 분들은 올라타세요. 근데 저는 별로 비추합니다. 왜? 저는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들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고요. 매일같이 쳐다보게 되고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이거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매일 쳐다보게 되거든요. 만약 중간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만약 여기서 매수했다고 하면 계속 홀드가 맞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가 들어갔다면 이쯤에 어디 가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면 여기 눌림에 들어가자라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땐 보유하신 분들은 무조건 홀드 의견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매일 쳐다봐야 된다는 거. 스타트 라인부터 쭉 치고 아마 이런 모습들이 제 생각엔 자화전자에서 구현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만 한 8천 원가 딱 넘어가잖아요. 이게 1분기 고점 넘어가잖아. 그 후로는 매물도 없어요. 그 점이 상당히 큰 투자의 저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트레이딩 포인트로 가자. 이 쿼터보다 이 쿼터가 마이너스 25% 정도 빠졌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영업이익이.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으로 다 놀러 가고 뭐 이런 것들 좀 있었고요. 어쨌든 경쟁도 좀 심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뭐 장충동에다가 뭐 호텔 새로 짓는다고 해서 뭐 규모가 5천억, 5,5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주가가 빵 떨어져 버렸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런 소식 듣고 나면. 그런데 이게 집행하는 것들은 올해 3분기 가는 과정에서는 말입니다. 매출 인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계획이 자금이 나가는 것은 내년도 1분기부터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계약이라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가가 눌린 부분은 있는데 그 눌린 부분이 상당히 급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커버링 들어오는 구간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고 있는 가격대가 15,000원 정도의 평균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털고 나와야 되니까 위로 끌어올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15%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10에서 15% 정도는 우리가 트레이딩 포인트로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내용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이 좀 되시는 분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뭐 표를 가져온 이유는 지난해보다 괜찮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거.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것들 얘기 드리 다만 이제 투자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버행 이슈는 발생된 거는 피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파라다이스 주식들 같은 것들을 거래하는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바로 뭐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만큼 움직이고 다이나믹하다는 건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발표가 나온 시점이 여기고요. 2분기 실적도 안 좋은 데다가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아직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이거 올라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아래로 또 내려오겠죠?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 전저점 부분 있잖아요. 이 라인이죠. 그 구간이 12,000원 정도 대입니다. 12,000원 초반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12,000원 초반대 기다리고 계시다가 12,000원 초반에 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보냐면 여기 떨어진 자리 있잖아요. 121 이평이 있습니다. 여기. 이 정도까지만 보셔도 여러분 10에서 15% 정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나중 구간에 또 재미나게 또 요거 뭐 그리고 뭐 이런 거예요. 꼭 저 자리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한번 장대 한번 딱 치거나 이렇게 툭툭 치고 올라오면 알아서 트레이딩이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단기간에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또 틈틈이 내가 지금 캐시가 좀 남아돈다라고 할 때나 또 예를 들어서 요거 나 관심이 있어. 이 정도면 충분히 나도 들어갈 만만 하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팁으로 하나 넣어 놓았습니다. 트레이딩 포인트로 진행하는 것들은 제가 리뷰를 해드립니까? 안 해드립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예, 항상 정해진 건 아니죠. 자, 이너션 며칠 전에 제가 리포트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양봉에서 사지 말고 두 번째 들어간 자리, 거기서 제가 첫 번째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밸류에이션 테이블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PS 지난해랑 대등소이합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이노션 같은 경우는 가치주 같은 느낌으로 간다. 그래서 일정 스펙을 두고 위아래로 움직여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나 올해나 그냥 매출 늘어난 거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올림픽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행사 같은 거나 마케팅 또 광고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여기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또 새롭게 또 인력 충원한 부분도 있고요. 해외 인력을 좀 충원을 했습니다. 자, 해외 인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좀 인건비가 좀 많이 비싸요. 특히 북미 같은 경우는 급여가 상당히 높죠. 자, 그 점을 생각해 보고, 그러나 북미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북미에서 자동차 잘 팔리잖아요. 그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3분기, 4분기에 신차 출시 나오면서 기본적인 또 우리가 주가에 대한 수급 현황은 또 들어올 겁니다. 이거요. 기본적으로 기관이나 이런 애들이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싼 구간 들어가면 당연히 매수 들어오겠죠. 지금 PER이 얼마인데 10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PBR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지금 원래 한 보통 1까지 가요. 그래서 1보다 좀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0.8 뭐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으로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회사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뭐 가치주처럼 PBR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어쨌든 매출표도 가져왔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YY 대비해서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하반기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매출이 좀 영업이익 늘어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효과들은 있겠죠. 신차들 나오게 되니까. 2분기 때 이게 크게 예를 들면 행사들 같은 것도 없었고, 신차도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2023년만큼은 충분히 해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지난번에 리포트 한번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지난해만큼은 하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해 고점만큼은 가져야지. 뭐 이 생각만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고점 어딥니까? 예, 여기 있죠. 23,000원, 4,000원. 수준 2만 한 4,000원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윗단 구간까지는 어떻게 다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2만 원 정도에 매수해서 이 정도까지 가는 거는 보셔야 된다. 이건 뭐 그냥 이것도 가치주 개념으로 가는 것들이니까 사실은 좀 현금 보유량도 많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사람들 지금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네, 죄송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자 수익만 해도 1년에 한 300억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예금에 넣고 있더라고요.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만큼 현금 여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때가 되면 이 윗단으로 올라오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부터 조금 분할 매수하자.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여기 아랫단에서 빨간불 걸리거나 그러면 그때 또 이렇게 담아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이게 급락한 케이스는 보통 살짝 이렇게 가거나 여기처럼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들이 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래서 이노션 같은 경우는 낮은 구간에 사서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맛입니다. 다른 것처럼 뭐 모멘텀이 팍 들어오고 그런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한 달 정도 쭉 달리고 나면 반드시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종목은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예, 4분기 가기 전에 답을 내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4분기 때 지나치게 막 높은 구간에서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컨센서스 타깃 프라이스는 28,000원까지도 나와 있고요. 24,000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보는 것들은 한 23,000원 정도, 22,000원 이 정도 수준까지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높지 않습니다. 아까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포인트는 어디예요? 예, 바로 자화전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화전자는 업사이드로 저는 최소 30에서 50% 정도 보고 가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보유한 지가 지금 꾸준히 물량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한 달 정도에서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량을 좀 늘려나가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또 가이던스가 좋은 건 평상시보다 비중을 조금 더 담아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싸니까요.
자, 오늘도 도움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화전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트레이딩 포인트나 그리고 이노션 같은 경우 매수하셨다 생각하면 저 윗단으로 올라가는 구간까지는 넉넉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뭐 주식을 매수하고 나면 내 마음이 급해지는 거지. 시간은 뭐 매수할 때나 매도할 때나 다 동일하다라는 물리적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5트 정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종목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수 포인트와 매수 가격일 것입니다. 매매의 기본은 주가가 낮은 구간에 매수해서 반드시 매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수익 추구는 결국 좋은 기업 내용과 매수 시점입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종목에 대한 영상 리포트 이후 오투정, 즉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시간을 통해 하루하루 변화하는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 전용 영상을 통해 매일 리뷰하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수 노하우와 매수 시점, 즉 매수 가격입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 전용 오투정과 아카데미를 통해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